먼저 저자 소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93년도에 출간한 완전 자살 매뉴얼이 사회적 붐을 일으키며 일약 스타 작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 책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괴로운 일상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감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발간 당시에는 일본에서 유해 도서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반면에 청소년들은 이러한 내용에 오히려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완벽을 요구하는 사회에 압박을 느낀 이들이 그의 메시지에 커다란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꼈고 그 이후에 일본의 자살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책 멀어질수록 행복해진다에서도 저자는 가감한 어조로 상식과 틀을 깨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예를 들면 화목한 가정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한상이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잔혹하다. 삶이 훌륭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등등 현대 사회가 어떻게 개개인을 숨막히는 공동체 속에서 희생하게 만드는지 조목조목 꼬집고 있으며 이것들로부터 멀어져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보시면은 저자는 이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간의 고민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직장, 학교, 가족,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때로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 회사, 학교라는 전통적인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유동적이고 유연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타르는 유년 시절,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넘기도록 할게요. 와타르는 유년 시절에 이제 형의 폭력과 사회 불안 장애로 고통을 겪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느슨한 관계 맺기를 실천하면서 이제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적절한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아무에게나 곁을 내어주지 말 것이라고 했고요. 저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개인의 삶을 옥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비교, 집착, 간섭, 대립을 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 요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동료의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는다. 무조건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는 시기가 있어도 괜찮다 해서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을 한다. 나를 부정하는 인간관계라면 없는 것이 나으며 내가 인정받는 관계 위주로 맺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괴로울 땐 도망칠 자리를 만든다. 가정, 직장, 학교 같이 견고한 관계의 장에서 힘들 때 심리적으로 기댈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싫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와 조금 다른 사람이어도 좋다 해서 조직 내에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즉 내가 나다울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나답게 행동할 수 있는 집단을 선택한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은 내 인생에 들이지 않는다 등등, 이처럼 저자는 느슨한 관계 맺기, 건강한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의 시선에 구속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기술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존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가족이란 이름의 지옥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해서, 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오히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0대 때 형의 가정폭력으로 사회불안증을 경험을 했고, 자식의 유무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며, 가족의 형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가치와 기대가 실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족은 꼭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심리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 해서 자녀가 행복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비단 이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은 최대한 활짝 열어둔 데에서 닫힌 공간은 이제 폭력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음, 부모를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로 본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도 독립적인 존재라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가족 간의 객관성과 원근감을 바로잡으면 서로가 편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다. 어,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신뢰와 유대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어, 그 개방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훌륭한 가족상에 속지 않는 데에서 훌륭한 가족상은 미디어의 허상일 뿐이라고 여기에 견주어 자신의 그 현실을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과는 평생 떨어져 살아도 괜찮다고 했고요. 가족처럼 애착을 느끼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해서 뭐 반려동물이나 인형이나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것도 애착이 될 수 있다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가족 관계에서도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를 하며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가족 간의 그 살인이 종종 이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보시면은 3장에서는 짝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3장은 우리 사회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결혼, 자녀, 가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저자는 사회적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결혼은 이제는 더 이상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선진국일수록 결혼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관념이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답게 사는 거를 3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족한 삶이 아니며 사회적인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억지로 연애를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억지로 섹스를 하지 않는다. 섹스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뭐 애초에 싸우지 않는 상대를 고른다 했고, 음, 음. 또 연애는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다. 중장년층의 연애가 늘어나는 등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게 요새 추세고 또 미혼은 결핍이 아니다. 결혼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함께 살아도 거리감을 둔다 해서 지나친 의존보다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했고 또 헤어질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좋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에서는 연애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각자의 선택이, 거기에 대한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장에서는 어디서나 내 마음 편한 곳에 둘 것 해서 저자는 젊은 시절 너무 진지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고 싶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실하고 근면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 좋은 삶이라고 주입식으로 받는 국가에서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은 포기한다. 적절한 포기는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분노는 하룻밤 이상 재우지 않는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분노에도 이제 게으름을 피우자라는 거죠.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주자라고 했고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안 좋은 일을 계속 생각한다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으며 내 손밖의 일에서 생각을 떼어내서 긍정적인 것들로 채우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너른 세상 긴 시간을 의식한다. 또 그럴 수 있다고 웃어넘긴다. 상황에 대해서 긴장에 해방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삶의 찬미에서 벗어난다. SNS 비교에서 벗어난다. 또 죽고 싶어지기 전에 적당히 대충 산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적당한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했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사람들 간의 비교, 간섭, 집착, 주변 시선 등에서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와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얽매여서 힘들어합니다. 저자의 조언은 우리가 인간과 인생에 대한 한상을 버리고 현명한 개인주의 태도를 가지며 나쁜 관계와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시한 실천 과제들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스르미 마타루의 깊이 있는 통찰과 현실적인 조언들은 이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